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영인 선생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께 고맙다고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돌아보니 모두가 사랑이더라. 잠시야. 주색의 주종처럼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몸을 터뜨리는 방울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곱게 가슴에 쌓여있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도 가도 세월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더라.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남더라. 이제 오해의 돌팔매도 사랑으로 맞을 수가 있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 삶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더라.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더라.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 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예, 우리 이수진 회원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참석하신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역위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회원인지 아닌지를 알 거니까 우리 회원들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민재 김대승도 일어나 주세요. 네. 이렇게 서 계신 분들이 대구 민족문제연구소 지역위원회 회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역위원회 9대 지역위원장 권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바로 최영인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들을 것인데 우리 휴대폰은 다 진동으로 무음으로 해주시고 한 1시간 정도를 들을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잠깐의 이제 신앙송 하나 더 듣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마침 공연 두 곡 듣고 단체 사진 찍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그 10월 항쟁 그리고 그 유가족 회장으로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지켜내신 최영인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민족문제연구소 초청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늘 와보니까 남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생애사 얘기를 하기가 정말 거북한 마음이 듭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11세니까 그 옛날부터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을 해왔는데 올해 작년부터 건주연 지역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초록초록한 젊은 사람들이 해서 저는 너무 좋았고 앞으로 대구가 문제 지역으로 뽑혀 있었는데 정말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격세지감이 듭니다. 오늘 와보니까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났고 옛날에는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2년 전에 시월문학회가 수립되면서 정지창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족들의 그 가슴에 있는 얘기들만 좀 들어만 주라고. 아무도 우리 옆에 줄 서지를 않았습니다. 엄마들과 딸과 보도연맹원의 딸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빨갱이라 하는 좋은 글씨를 이마에 달고 잠깐의 시련은 이길 수 있지만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유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 심한 사람도 있고 덜 심한 사람도 있겠죠. 저는 4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50년에 46년에 10월 항쟁이 일어나고 피해 다니시다가 50년 2월까지는 살아계신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50년 2월 이후에 행방이 묘연했고 그 다음은 엄마가 대구 영무소에 면회를 다녔습니다. 제 손을 잡고 제 남동생을 업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나라 모든 10월 항쟁 가담해 있는 사람 모두가 그렇지만은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정말로 정직한 동기로 일어나는 10월 항쟁입니다. 미군정과 친일파들에 의해 나라가 망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피난 갔던 만주로 피난 갔던 사람은 대구 돌아오고 호열자는 발병하고 46년에 미군정이 추곡 수매하던 일본을 거쳐서 미군정이 들어서고 하곡 수매까지 수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탄압받고 일장기가 내려오고 성조기가 바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많은 탄압과 직장의 탄압, 전매청에서는 배가 고파서 담배값 붙이는 풀을 훔쳐먹다가 들켜서 형무소 오고 그 색소까지 이었는 거 먹으면서 입술이 파래진 사람 다 불기에 가서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배가 고팠습니다. 10월 항쟁에 대한 역사 여수분 연구자도 많고 교수님도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 있고 오늘 얘기는 기흥화의 젊은 엄마들과 그 맏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직도 벌벌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10월 이 마당에 오시는 분들은 10월 항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대구만 해도 거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구 계산성당 교구청에 가서 제가 얘기하면서 10월 항쟁을 아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그때 50명 이상 모였는데 세 사람 손을 득대다.
여기는 민족문제연구소 또 시골환경 식구들도 보이고 이래서 아는 사람들이 오니까 시골환경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만 외지에 나가면 시골환경 대구바닥에서 고생한다고 저 등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도 대구에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엄마 손을 잡고 대구 형무소 면회 다니는 저는 기억 못합니다. 아버지도 기억 못하고 그래서 가면은 진주로 보냈다 뭐 어디로 이감했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들은 그 길로 가창골로 끌려가서 학살당했습니다. 전국의 방방곳곳에 우리나라 금수강산하지만 그 꼴짝꼴짝마다 130만 이상이 학살됐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6.25가 되면 국군 장면 벽골 하나 천명하고 다구동에서 붙들고 학생들과 군인들이 그 뼈를 찾는데 우리들 아버지는 땅만 파마 벽골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날까지 살았습니다. 서름받고 서름받은 세월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어느 날 할아버지 손을 잡고 팔공산 밑에 집에서 외가가 있는 고산으로 할아버지는 변장을 하고 우리 엄마랑 세 식구를 데리고 외가로 갔습니다. 외가 할아버지한테 세월이 좋아지면 이 식구를 찾아올 테니 사돈이 좀 맡아주시오 해서 할아버지는 그 길로 떠나고 외가에서 크게 뵀습니다. 그 길로 엄마는 하는 일이 없이 털바늘질만 새벽부터 밤까지 돌려서 우리 남매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4학년 뒤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이원영 스님 계열의 독립운동가로서 평생을 가택 감금 그 이후로 당하고 제가 4학년 때까지는 산골에 숨어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고산에서 그 팔공산까지 이삿짐 앞에 타고 가면서 늘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과 이별도 그렇고 낯선 곳으로 간다는 두려움도 있었고 거기 가서부터 저희들 고생은 시작됐습니다. 계속 형사가 따라붙었고 초등학교 4학년에 전학 갔는데 사탕 입안이 해지도록 붉은 사탕을 하나 사주면서 할아버지는 언제 나가셨나 들어오셨나 엄마는 뭐하노 네 아버지는 빨갱이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언제 나가셨다고 형사한테 얘기했다고 엄마한테 매도 많이 받고 우리 엄마는 여기 있는 시골항쟁 엄마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자식들을 무섭게 키웠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 빨갱이 자식 소리 들을까봐 한 가지도 흩틀지 않게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매를 들면 2번 때렸습니다. 이매는 엄마의 매고 2번째 매는 아픈데 또 때리면서 집에 안 계신 아버지 매라고 2번씩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반드시 기물 것이다. 일기장에 그랬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크면 엄마의 계모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계속 그렇게 쓰는 일기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매를 맞고 컸습니다. 그렇게 크면서 20살 전에 저는 정보 형사한테 소위 말하는 사찰 형사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19살쯤 됐을 겁니다. 그것도 멀지 않는 우리 집 뒤에 보리밭에서 폭행을 맞고 당했으니까 저도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눈을 뜨니까 하늘에 별은 있고 그래서 피를 흘리며 집에 들었을 때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저를 시키면서 붙들고 울면 했습니다. 그런데 크면서 느꼈습니다. 엄마가 많이 당했으리라. 우리 엄마뿐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족들 만나면서 다른 엄마들도 그렇게 막 당하고 정신줄을 놓은 엄마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전 서울 유족회 회장들 특히 여자들 모이면 밤새 얘기하는데 저보다 훨씬 아픔이 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모와 엄마는 제가 혹시 나쁜 생각을 할까봐 삶은 사라지니라 그런 말을 할 때 엄마는 노상 이를 깨무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아직 저도 이를 깨뭅니다. 항상 무심코 있다가 보면 이를 확 깨물고 있어. 제가 그리고 워낙 많이 맞아서 이빨도 주먹 한 방에 2개가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얼굴 형태도 못 알아볼 정도로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하루는 불러놓고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고 목에 칼이나 총을 갖다 대면 말 들어라 옷을 벗으라 그 말 했을 때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돌아보면은 양반집 딸로 커서 양반집에 시집왔더니 빨갱이 집안이라 엄마가 딸을 안 찾아도 그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국가민족의 잘못을 했길래 지만을 이 지경으로 없었습니다. 12년 전에 시월문학회가 수립되면서 정지창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족들의 그 가슴에 있는 애기들만 좀 들어만 주라고. 아무도 우리 옆에 줄 서지를 않았습니다. 엄마들과 딸과 보도연맹원의 딸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빨갱이라 하는 좋은 물실을 이마에 달고 잠깐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저희 엄마는 지가 남자 만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시집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더구나 더 계모라고 했고 나는 철들기 전에는 엄마가 계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간첩으로 넘어갔다고 불러내가지고 집차에 태아가 가는데 내가 따라가다가는 또 당하겠다 싶어서 오늘 연락을 몸부림치다가 불러서 영천작선에서 불러서 이거는 책에도 나오는 사실 불러서 얼굴이나 머리나 형태도 없이 못마로 볼 정도로 머리가 축구공처럼 물렁물렁하게 돼도 엄마와 나는 그 고발을 못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간첩으로 넘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동장 반장까지 다 보습을 해놓고 있어서 우리 집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사님과 대문학관장님이 지내신 이하성님이 그런 시를 썼습니다. 보도연맹 집에는 우체부가 오지 않는 뒤길 끝하고 우체부도 안 오고 사람 발걸음도 안 오고 마당에 이끼가 낄 정도로 우리 집은 외면돼 갔습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늘 뒷곁으로 다녔습니다. 뒷골목으로. 하루는 이 여사 땀이 맞다면서요 하면서 하는데 엄마는 늘 날 보호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집에 안 왔습니다 하는 소리를 목침이 터지도록 외칩니다. 그러면 저는 맨발로 뒷곁으로 도망을 갑니다. 뒤찬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같이 물고 뜯어도 엄마를 지켰어야 되는데 네 살겠다고 도망갔다가 새벽에 피 묻은 발로 들어오면은 엄마는 단정하게 앉아서 내 발을 닦이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았고 제일 눈을 뜨기 시작한 게 민족문제연구소였습니다. 20대 말쯤. 그래서 제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들락날락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 기부 지구를 사무실을 3년을 2번이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하니까 내 아버지가 그 시절에 용기 있고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을 했고 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절대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을까 의심도 안 했을 뿐더러 내 아버지 일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내 평생이 걸리더라도 밝혀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2009년에 우리 유족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 와 있는 박정경 총무이사와 같이 유족회를 설립하고 죽기 살기로 그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기억해도 이 세대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몸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15세, 35세, 80세 이렇게 세 번의 견움을 겪고 85년에 연좌제 해지가 되었으며 90년까지 그네들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연좌제가 해지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때는 80년도부터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학살됐다는 걸 아는데도 집에 와서 뭐 맛있는 과일을 자기 마음대로 딴다든지 계엄하에서는 잭소리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계엄이 나던 날 저는 차은미 이사님하고도 늘 의논을 하지만 과거를 소환하면 제 몸부터 반응을 합니다. 몸 밑으로 해서 장단지까지 두드리기가 나면 사람 형태도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차 이사님은 그걸 이겨나가야지 이겨나가야 한다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잘 안 돼서 12월 3일부터 마신 술이 며칠 전까지 마셨습니다. 가슴이 쿵덕거리고 문 앞에 날 잡으러 오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술을 마셨습니다. 눈을 뜨면 항상 옛날부터 책과 술밖에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 울고 싶어도 울 데도 없었고 망명처도 없었고 친구가 극히 가난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아무도 한테 이런 말 할 수 없었고 이런 말 하면은 내하고 차도 한잔 같이 안 마실 것 같고 밥도 안 먹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80이
넘고 보니 75세부터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의 끈질긴 그것도 있었고 밝혀야 된다고 제가 살아왔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챈 교수님들은 서울서 끈질기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자기도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꺼내다가 내가 졸도하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묻지 않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80일 가까이 돼서 저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사 편찬위원회 3번 녹취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금방 해지해도 좋다. 그들은 짐승이 없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김성숙 교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그때 폭력을 당했던 사람한테 다 물으니까 모두가 다 짐승이었다라고 첫마디가 그랬었어. 아 무슨 마음입니까?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보다 훨씬 심한 제주도도 있었고 강원도도 있었고 정말 비참할 만큼 여기 와보니까 오늘 입이 안 열릴 줄 알았습니다. 남성분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그네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살았으면서 제가 살아가는 사람한테 한 번도 옷을 못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내가 양반집 소녀라서 몸조심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잊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 가슴 속에 50년, 60년을 두고 폭행했던 그 인간들과 내 사랑했던 사람이 마음속에 들락날락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보고 나쁜 생각은 버리고 좋은 생각만 하라 그랬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지만 한번 기억이 터져서 새막대기를 질질 끌고 와서 엄마 머리채를 해갖고 끌고 나가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세월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반민특위가 배제되고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할아버지는 민족적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였고 아버지는 10월 항쟁의 리더였는데 딸은 영육관의 만신장애가 돼서 아직까지 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박수 한번 받고 싶습니다. 박수를 받고 싶었느냐 하면 우리가 진실기명 신청을 했는데 어제부로 전원 진실기명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전국에 다 받은 곳은 시원항쟁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멈추지 않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진실규명은 3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있고 발휘하고 있고 해서 반드시 3기가 또 시작되면 우리는 불이 나면 불이야 하고 다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처져 있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 겁이 나서 신청 못하는 사람
불이익을 당할까봐 못 나서는 사람들 다 끌고 아버지의 기명을 밝게 하며 우리 아버지들이 경상도 말로 돌비같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간첩으로 살았지만 나는 반드시 시월항쟁을 돌비가 아닌 수습으로 만들 것입니다. 생애사 얘기를 해달라 하면은 원고를 쓰지 않습니다. 혹시 그래 제 자신 미화시켜서 쓸까봐 또 쓸데없는 말을 할까봐 이어 나오기 직전까지도 모든 일들을 하고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아서 여기 온다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고 2시부터 준비해가 20분에 이승님 차를 타고 왔습니다. 늘 생각이 머물고 저는 많이 맞고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네들은 꼭 머리를 때립니다.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서 제가 30대, 40대, 50대 중간중간에 뚝뚝 몇 년씩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기억만은 꼭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50년 그때는 우리 조상들이 이호식 쌤이나 이봉영 쌤, 신규식 쌤 이런 사람들이 회장을 맡고 있을 때 5.16 나고 5.16 군사 쿠데타 나고 5월 17일부터 구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쿠데타 나고 그 이튿날 바로 전부 잡혀가서 요즘처럼 재판을 빨리 진행했습니다. 사형 선고 20년, 엄마들은 6개월씩 살고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정권이 바뀌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유가족을 탄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대가 있으니까 방공이 되오르면 그것밖에 팔아먹을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빨개락 하는 단어가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 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아직도 그걸 좋은 것이처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집회 나가면 서울 광화문 가면 빨개라고 아직도 빨개라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뭐 우리 유가족들은 알겠지만 그 제주 동백 배지를 달고 지나가는 저 빨개 지나간다 하고 그 빨개 소리를 안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우리는 연장제에 그 청춘을 묻었기 때문에 아무도 공무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신분 세탁해서 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그 고생하면서 끌려다니고 있는 집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목소리도 적고 유가족들이 탄압하는 힘도 적고 130만이 죽었으면 그 학생들 삼학교 경대 대구도 고등학생들이 많이 끌려가 죽었으니까 청년들은 빼고 어른들만 치더라도 그 유족들이 얼마일 건데 국회의원도 만들어낼 그런 숫자인데도 탄압이 안 됩니다. 권력에 빌붙고 특히 대구 경북은 기가 찹니다. 대구 경북만 투표를 잘했더라도 우리가 이런 고생은 안 했을 것입니다. 유족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워낙 불이익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하니까 그것도 100% 나무라지는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반민특위가 해제되고
우리나라 시민단체 목소리가 커졌다가 적었다가 정권에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아무도 대구 10월 항쟁에 줄 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주 4.3 이어순 항쟁은 벌써 많이 컸지만 대구 경북에는 그 잘난 나라님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를 더 탄압하고 물밑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0월 항쟁이라 하는 10월 항쟁자를 붙였다고 우리 유족들도 와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항쟁을 붙였느냐고. 2016년에 엄연히 대구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10월 항쟁을 조례안 통과시켰는데 잘했다고는 못할 망정 항쟁으로 붙였다고 야단하는 어른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구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전에 돌아가신 박은선 시장님은 저보고 서울로 올라가서 장사하려면 서울시청 옆으로 올라오라. 너무 안 됐는지 대구 10월 항쟁이 너무 불쌍했는지 요 대연에 논문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참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은 차례대로 다 돌아가시고 초문을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 떠나가고 할아버지 떠나가고 엄마 떠나가고 아버지는 기억도 못하고 친구들은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많은 유가족들을 형제, 자매로 만들어줘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네들도 없으면 어디에 말 붙이고 이렇게 편안히 말할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뻗어나갈 것입니다.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 10월 항쟁을 꼭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매일 아침 또 민족문제 연구소 들어가지만 어느 단체 없이 시민단체 다 누가 기도를 다 하고 10월 항쟁을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리고 원래 목표는 대구 공회당 앞에 10월 발상지에 표지판을 세우는 거. 그거는 이제 시에서 허락이 떨어져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10월 이영탑에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앞에 배드민턴장에 갈리가 있습니다. 갈리가 있는데 그걸 앞을 툭 틀어야 됩니다. 개인 산소도 도래소는 집 뒤, 산소 뒤로 하지 앞에 가로막아가 나무 심진 않았는데 철 구조물을 그 많은 희생자 위령탑 앞에 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체해달라고 노력하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대구시 육정미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그 임혜희 의원이 내려오십니다. 거기 나가서 대구 지역에 예산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가 서울 예산을 해보는데 최선을 다해가 간담회를 한 마련해보겠다. 그래서 아침부터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일기 때 현수막을 곳곳에 붙이고 방송 나가고 제가 방송 군데군데 나가서 호소하고 신문에 영남일보 또뭐 매일신문도 저 지자님이 크게 일주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숨어있는 가족들, 유가족 찾아내서 다 뭐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 찾아 나서가지고 찾아낸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영혼이지만 그렇게 굴러다니는
돌비같이 그렇게 버려뒀어야 되겠습니까? 다 발굴해서 저는 저게 유족회가 돈을 버나 싶은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를 미처 다 안 끊고 내 요구하다가 저는 다 듣고 그 사람만 신청을 해서 빠졌습니다. 회장이 돈 생기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미쳐 가는 거 있겠네. 어디 숨겨놓은 돈도 있을 거라 하는 그 말 듣고 그 할아버지한테 두 번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혼자만 빠졌습니다. 그 먹고 살만한 사람, 부자들은 또 조상을 그리 생각 안 합니다. 보통 보면 가난한 집은 형제 위에 있고 부자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선 사람 하는 것도 간혹 봅니다만 우리는 철저하게 가난하기 때문에 싸움은 할 수 없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남은 식구들 아직도 진실 공명을 못 받아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서 이제 가시밭길을 거쳐 저갈길을 거쳐가지고 아스팔트 길까지 깔았는데 세월이 바뀌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10월 항쟁 사단법인을 이끌어가려고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손해보는데 좀 익숙하고 또 베푸는데 용기를 가지고 마음으로라도 많이 베풀고 서로 도우면서 사회 약자들을 도우고 우리보다 더 약자들을 도우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오니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
감사합니다. 김민기 선배님의 아침 이슬 부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바지 세우고 굴린 마담의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를 나의 시련을 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로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뭐 하려고? 아까 그 가방 울리는 가방 태양은 묘지